안녕하세요. 브레인단연의 설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독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게임을 조금 하고, 했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안 하게 했을 때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본인이 그것이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일상생활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됩니다. 학업적으로나 또는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거는 중독이죠. 하지만 내가 게임을 하지만 직장도 잘 다니고 공부도 원만하게 하고 교우관계도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럴 때는 그것을 크게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또는 정서적 또는 이제 어떤 학업적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기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것은 생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된다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다음 출근에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의 다른 활동들이 술을 먹음으로써 거의 제한이 돼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어떤 술에 의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한의학은 이런 중독 증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보통 양약에서는 그런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항조현병 약들을 사용합니다. 즉, 이 중독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깊은 우울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불안감, 또는 심리적인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상시에 많이 쌓여 있어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어떤 중독에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중독에 걸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독에 의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게임을 오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는 먹지 말라고 해도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도 게임으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나의 현재의 컨디션, 나의 심리적,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는 나의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독 치료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지 않았을 때와 술을 먹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기 이전에 트리거가 되는 상황들은 마음속 깊은 우울감이 올라올 때, 공허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맨 정신으로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는데 술을 너무 오래 먹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택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너무 심한 심리적인 이 컨디션을 잊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술을 먹게 되는 거고, 어떠한 분들은 술을 먹기 전에 내 몸이 어떤 피해 의식에 많이 이제 휩싸여 있어서 그 피해 의식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황들을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멘탈 컨디션에 있어서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한의학은 이러한 멘탈 컨디션에서 양약과 더불어서 신체화되어 있는 증상들을 같이 케어해 주는 것에서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중독에 빠지기 전에 내가 술을 먹기 전에 답답해하고 숨이 차고 짜증이 나고 그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그 초조함, 이러한 상황에서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호흡을 열어주고 흉부의 열을 낮춰주고 호흡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몽롱한 상태를 가셔서 좀 더 분명하고 명료한 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약들을 그 체질에 맞게 써야 됩니다.
즉 중독을 하기 이전에 중독을 빠져들게 되는 그 상황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컨디션에 맞는 약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먹고 있어도 이 중독증 자체가 완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먹어도 이 친구의 깊은 우울증이 낫지 않고 우울감이 줄어든 것이죠. 병은 있지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방치료는 이 우울감의 병 자체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우울감이 있게 되면은 이 호흡 근육이 호흡과 관련된 이 횡격막 쪽의 근육들이 경직이 돼요. 여기가 꽉 답답하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집니다. 즉 여기서 심호흡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호흡이 잘 안 돼요. 연습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신체화된 증상이 이 우울증과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증상만 좋아져서는 정신 신체 증상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신체 증상에 대해서는 한약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주위에 이 근육의 경직을 풀어준다든지, 또는 이 호흡 근육 주위의 경직감을 이완시켜주는 수박이라든지, 횡격막의 경직을 풀어주는 시오, 향부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고 항우울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가 풀려지면 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울감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즉 정신 증상과 정신 신체 증상 중에 얘가 풀림으로써 정신 증상이 상당수가 개선이 되고, 근본적인 신체화된 증상들이 없어졌을 때 나의 우울감이 저절로 상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을 줄이게 되고 양약을 끊어도 재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신체화된 증상, 즉 누적된 병의 원인과 관련된 증상들이 사라졌을 때는 병 자체도 같이 소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약을 복용하더라도 한방약을 통해서 정신 신체화된 증상들을 같이 잡아야 되고, 또 중독이 되기 전에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이 가빨라지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호흡이 안정되고 심장에 두근두근 심계 항진이 되는 것을 가라앉혀주는 황련이라든지 치자, 이런 어떤 심화를 가라앉혀주는 약을 쓰게 되면 그 순간에 조급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강도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약간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강도가 줄어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고 잊고 그냥 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순간의 신체화된 증상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한약은 그 증상 하나에 맞게끔 약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그 약을 쓸지, 용량을 늘릴지, 다른 대체약으로 바꿀지, 이렇게 해서 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막막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그 중독을 발생하기 전에 그 이전 상태에서 촉구시키는 신체화된 상태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다면 그 다음 중독 행위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들을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독 환자들이 끝까지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기에는 외래에서 보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협조자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 사람에게 맞는지, 용량을 늘렸을 때 맞는지 줄였을 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협조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트리거 상태를 줄여서 중독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상태로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환자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중독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너무 자책하게 되면 더 중독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살기 위한 행위인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됐지만,
이미 그걸 안 하더라도 이미 나의 상황 자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현재 상황의 힘듦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중독 행위 자체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살기 위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지나친 자책이나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해를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또 경험하고 임상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